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매 친구 프렌즈 경매입니다. 저번 영상 경매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지금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매의 사전적인 용어와 그 사전적인 용어를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 더 쉽게 해석한 자료를 더보기 링크에 걸어 놓았으니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서 한번 쭉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매 용어를 설명드릴 건데요. 경매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토리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물건으로 경매 진행, 강제경매는 채권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임의경매는 주택과 건물과 같은 담보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빚을 원활하게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그 담보를 매각하는 과정입니다. 쉬운 예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겠죠? 근데 제가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했다고 칠게요. 그럼 은행은 바로 법원에다 제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요, 개인과 개인 채권에 의해 진행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제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친구 녀석이 돈을 안 갚아요. 담보 없이 빌려준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그럴 경우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 진행 후에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는 담보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선 그 경매 물건에 대한 조서가 필요하겠죠? 그 조사에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말 그대로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경매 시작가가 나옵니다. 현황조사서는 경매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니면 소유주인지 아니면 월세인지 전세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그 물건의 특이사항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는 제가 이전에 경매 절차 영상편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다시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기본 정보, 점유자 정보, 인수할 권리 및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현황조사하고 이때 현황조사관이 보고한 내용과 법원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는 최초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하고요. 매각물건 명세서 보는 방법은 제가 권리분석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할 때 꼭 보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이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재경매는요, 예를 들어 낙찰자가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못 냈어요. 6주 안에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을 못 치면 경매 사건이 종결되지 않겠죠? 그러면 또다시 경매가 나오겠죠? 이 경우 재경매가 진행되고 재경매된 사건은 입찰 보증금이 20%로 됩니다. 경매 취하란 경매 신청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취하는 낙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단, 만약 낙찰 후에 취하를 하려면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낙찰자의 동의를 얻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유찰은 경매 개시 후에 그 물건에 아무도 입찰 참여 안 하는 걸 유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20% 해지에서 30% 해지, 그 경매 시작가에서 더 낮춘 가격으로 다음 기회에 다시 입찰 과정을 벌이게 됩니다. 경매 변경이란 쉬운 예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인의 채무를 꼭 변제하겠다고 약속해서 잠시 경매를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변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요, 혹시라도 낙찰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잔금을 미납할 경우 2등 입찰자가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이제 신고해 놓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의 사용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 보증금을 또 묻어놔야 되고 또 그로 인해 기회비용도 날릴 수 있고 낙찰자가 또 대부분 잔금을 못 내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경매 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누가 있냐면 주로 채권자, 아니면 임차인, 낙찰자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관계인 중에서 채권자가 낙찰대금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배당이란 낙찰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고, 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란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혹은 소유주를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하고요. 주로 명도 협상을 할 때는 이사비 지급을 명목으로 협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 협상이 안 되는 진상 임차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빨리 나가세요 라는 법적 효력을 가진 인도명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럼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강제집행이라는 단어 뭔가 강력해 보이지 않나요? 혹시 TV 드라마에서 열쇠공의 문을 따고 법원 관계인들이 들어가서 집에 있는 집기들 다 빼는 거 보셨나요? 그걸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 실무에선 보통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 전에 대부분 명도가 해결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용어 1편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2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가보시죠.